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그 원자 상태의 디오비탈입니다. 디오비탈 원래 몇 개 있죠? 5개. 원자 상태 디오비탈이 5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이 이제 원자 상태의 중심 금속, 얘가 금속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리간드가 접근을 해가지고 결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합을 하려고 이제 이놈의 리간드가 이 금속한테 이렇게 쭉 접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리간드라고 하는 건 금속한테 뭘 제공하는 녀석이에요? 바로 전자쌍을 제공하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리간드마다 뭐가 있을 거냐면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디오비탈의 전자를 가지죠. 그러면 금속이 가지고 있는 D 전자하고 여기에 있는 리간드의 비공유 전자하고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날 수 있죠. 정전기적 청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이 원자 오비탈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압하고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지. 기억나오? 네. 기억나오? 자,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상승 안 나와요. 아니 못 들었어요. 듣지 마 그러면. 그래서 원자 상태의 디오비탈들에 이렇게 예를 들면 전자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을, 원래부터 전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 전자하고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이게 금속이 가지고 있는 원래 전자하고 리간드가 접근하면서 몰고 오는 비공유 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청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력 때문에 여기에 있는 디오비탈에 채워져 있는 이 디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어요? 청력은 안정화예요, 불안정화예요? 불안정하니까 에너지 상태가 불리해지니까 에너지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CFT의 그 근거라고요.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접근한 다음 드디어 팍 하고 결합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드디어 결합을 탁 해버리면 이 물질에서 규정이 되는 예를 들어 뭐 요런 식의 혹은 요런 식의 X축, Y축, G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 방향이 딱 규정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하필 6배위 팔면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냐면 6배위 팔면체였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리간드가 몇 개 있어요? 리간드가 6개니까 배위수가 6이고 그 덕에 리간드의 무게중심을 연결하면 기하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정팔면체가 되는 거죠. 정팔면체 영어로 옥타이드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 축 방향으로 리간드 6개가 결합을 해버리면 하필 이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들 중에서 축 방향성이 강한 것들 보이시죠? 그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이 D오비탈 중에서 전자분포가 축 방향으로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게 이 2개라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 2개가 원래 원자 오비탈들에 비해서 더 많이 안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Y, YZ, ZX는 축 방향에서 벗어나 있는 오비탈들이죠. 얘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원자 상태 금속에 리간드들이 접근을 하면 어쨌거나 청력 때문에 불안정해지는데 여기서 축 방향 전자들은 더 많이 불안정해지고 축에서 좀 벗어난 애들은 원래보다 조금만 불안정해진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네. 그래서 원래보다 축 방향 전자는 더 많이 불안정해지고 원래보다 비축 방향 오비탈들은 조금 불안정해진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때 축 방향 오비탈을 뭐라고 불렀었어요? 축 방향 오비탈들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이지. 바로 E 오비탈이었죠. 네. 그 다음에 비축 방향 오비탈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T2. T2였죠. 그래서 요게 비축 방향 그리고 E라고 쓰는 게 축 방향이었어요.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요 T2하고 E 사이에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T2하고 E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델타 O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디오비탈 갈라짐 에너지, 디오비탈 스플리팅 에너지라고 했었다고요. 기억나죠? 네. 자, 그 다음
하필 이 6배의 8면체는 원점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 아니에요? 원점 대치. 6배의 8면체는 원점 대칭이므로 기하학적으로 게라데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E하고 T2G에다가 뭐라고? G라는 아래 첨자를 넣어줄 수 있어요. G의 뜻은 뭐였느냐? 게라데. 자, 그런데 6배의 8면체가 돼서 이렇게 디오비탈이 갈라지는 건 갈라지는 건데 이 갈라짐이 조금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이 일어날 수도 있죠. 기억해요? 네. 언제 조금 일어나고 언제 크게 일어나죠? 그 CN 바로 들러붙어 있는 누구? 리간드. 리간드의 종류. 사실 그거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금속의 산화 상태도 중요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정문화성이 그것도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이씨, 알았어. 내가 다 얘기할게. 그래. 그래서 중단책이 자세히 안 나와서 안 넘어가려 했는데 했구나. 자, 어쨌건 그래서 여기에 이 갈라짐 여기 이제 누가 영향을 주냐면 우선 중요한 건 리간드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조금 벌어질 수도 있고 조금 벌어지는 걸 뭐라고 하죠? 네, 조금 벌어지는 걸 윅필드라고 하죠. 크게 벌어지는 걸 스트롱필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어떤 경우 윅필드가 되고 어떤 경우 스트롱필드 리간드가 되는지를 루이스 구조로 판단하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맞죠, 쌤? 그래서 에노트를 예시로 결합 링키지 아이소모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어떤 경우 윅필드고 스트롱필드인지에 대한 설명을 루이스 구조로 하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수업도 꼭 봐요. 알겠죠? 올때 위필드. 쌤 봐요. 알겠죠? 왜 안 볼 것 같은 표정이에요? 어? 그래요. 그래요. 이런 도현이보다 못한 놈. 어? 도현이는 오늘 오전 수업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N이 붙을 때 약장이 되고 O가 붙을 때 감장이 되잖아요. 반대. 자, 어쨌건 그래서 공부 좀 해야겠죠? 응? 알겠죠?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저번 시간에는 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저번 시간에 요까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약간 추가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래 이 원자 오비탈에 대해서 갈라지는 비율도 사실 있다고 했죠. 몇 대 몇? 3대 2로 갈라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 개가 조금 더 안정화되는 거고 요거는 두 개가 불안정해지는 건데 이놈하고 이놈의 에너지적 평균은 요 상태랑 같아야 해서 갈라지는 정도가 3대 2가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죠? 네. 평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바로 얀 텔러 이펙트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얀, 이안이에요, 이안? 그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에서 J는 I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얀 텔러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얀 텔러 이펙트는 사실은 매우 누가 쟤 좀 초크 좀 해버려요. 오. 초크? 나 진짜. 자, 그래서 이 얀 텔러 이펙트는 사실은 원래는 아주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얘기지만 직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경우냐? 나 진짜. 누가 쟤 좀 어떻게 해요? 좀. 진짜. 오늘만 참으면 됩니다. 악연이 끝이 나요. 오늘은 안 참아도 됩니다. 이따 그럴까요? 참아요. 그럴까요? 폭발시킬 거예요. 그래? 그래. 이따가 유주가 온다고 했거든요. 유주가 온다고 했으니까 유주가 올 때까지만 좀 참도록 합시다. 제가 왜 여기 앉았어? 그 있잖아요. 왜 막 나쁜 사람 올 때 이제 막 집 지키는 무서운 이런 집 지키는 이런 동물들한테 물어 슉슉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유주가 오면 유주한테 도연 슉슉 도연 이렇게 하면 유주가 와 저 이제 슬레이어여서 그런 거 안 당해요. 뭐라고요? 슬레이어. 슬레이어가 뭐예요? 주성이가 저를 슬레이어로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따가 유주 오면 한 마디도 못 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자, 어쨌건. 위험한 인물이 온대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오늘 할 요 얀텔러 이펙트 이게 뭐냐? 자 이게 6배의 팔면체죠. 6배의 팔면체 이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축에 있는 두 리간드 있죠. 이 지축에 있는 두 리간드를 잡고 이압하고 쥐어 뜯어 볼 거예요. 알겠죠? 쥐어 뜯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롱게이션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로 일롱게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롱이에요. 롱 알겠죠? 자, 롱은 길다잖아요. 거기에 in을 쓰면 그거를 동사처럼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접두사예요. 그래서 롱 길게 만들어 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Z축에 있는 리간드의 결합 길이를 딱 잡고 확 쥐어 뜯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축에 있는 애가 불안정이 여기에 있는 G축의 리간드의 전자쌍 보이죠? 전자쌍 보이죠? 요거하고 원래 금속이 가지고 있는 디오비탈 전자 있죠? 요 둘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겠어요? 멀어지겠어요? 멀어져요. 멀어지면서 청력이 강해지겠어요? 약해지겠어요? 청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청력이 강해지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청력이 약해지는 건 뭐겠어요? 안정화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중 바로 요 z축 성분의 디오비탈이 살짝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z축이 아닌 녀석은 살짝 불안정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Z축 리간드를 쥐어 뜯는 만큼 주변 리간드들 사이의 거리도 조금 멀어지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간드들 사이에 VSEPR 효과가 약간 줄어들면서 사실은 XY축에 있는 리간드들은 안쪽으로 살짝 모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Y 평면에 있는 리간드는 결합 길이가 좀 짧아지고 Z축에 있는 리간드는 결합 거리가 예상보다 조금 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Y 평면에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나면서 약간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보시면 그 덕에 혹은 동시에 그더 A 라고 돼 있었네. X, Y축 결합 길이는 이만큼 살짝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소. 아시겠죠? 네. 그러면 감소하면 리간드하고 금속 사이 거리가 짧아진다는 거고 청력 역시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청력 역시 약간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XY 성분이 살짝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XY, YZ, ZX에서도 자 여기 보시면 Z축 성분이 일부 있는 게 있죠. 네. 물론 B축 방향성이지만 얘네들 역시 안정해지겠어요? 불안정해지겠어요? 얘들도 안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Z축 성분이 약간이라도 들어있는 건데 Z축 리간드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러면 이때 XY, YZ, ZX에서 Z축 성분이 있는 두 개가 이런 식으로 YZ, ZX만큼 살짝 안정해지고 Z축 성분이 없는 XY 평면에 있는 애들은 덩달아 살짝 불안정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러면 이때 잘 봐요. 아까 여기서도 3대2로 쪼개졌었죠. 네. 왜? 이 녀석의 에너지하고 이 녀석의 에너지 준위의 평균이 요게 돼야 되니까.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놈하고 이놈의 에너지 평균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1대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도 2대1이네. 자,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놈하고 요놈의 에너지 준위의 평균이 요거랑 또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될 거냐? 보시다시피 2대 1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죠. 자, 이러다가 아싸리 자, 엘리미네이션은 뭐예요? 결국 엘리미네이션 아싸리 뜯어내 버리는 거죠. 그냥 Z축에 있는 걸 길게 하다가 에이 퉁 하고 뽑아 버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나타나는 요 구조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사배위 사각 평면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죠? 네, 또 뭐? 근데 김밥 안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디오비탈 안정성 순서가 잘 봐요. 그냥 그림만 보면 하나 둘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도 그냥 하나 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아예 지축 리간드를 쥐어 뜯어버리면 네. 지축의 안정성은 더더욱 약해지겠어요? 더더욱 커지겠어요? 너무 커져요. 지축이 좀 멀어져서 안정화됐으니까 멀어지다 못해 더 쥐어 뜯어버리면 이 Z축은 더 안정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누가 DZ제곱 오비탈이냐? 바로 요 놈입니다. 오, 지야. 요 놈입니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DZ제곱 오비탈만 살펴보면 이게 여기 있다가 요리 간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축을 뜯어버리면.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리고 이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도 더더욱 불안해지겠죠. 왜냐? 사실은 z축 리간드를 제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뜯어내면 xy축 리간드는 좀 더 가까이 들러붙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z축 리간드를 아예 없애버리면 xy축 리간드는 더더욱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xy 평면의 리간드가 결합하는 그 방향에서 디오비탈의 불안정성이 더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불안한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어떻게 되겠어요? Z축 성분에 있는 게 더 안정화가 되겠죠. 그럼 Z축 성분 안정화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Y, Z, X가 요 놈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시 요렇게 간 거예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간 거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XY는 어디로 갔느냐? XY는 바로 요 놈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아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하고 z제곱은 요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1대1이라고 했죠. 네. 1대1. 이게 그대로 지켜집니다. 1대1로 그대로 지켜집니다. 설마가 살아남는다 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xy, yz, zx가 2대1이 된다고 했죠? 네. 요 2대1도 그대로 지켜집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6배위 팔미죠. 요게 이제 뭐 이름 다 있으면 얘가 이제 6배위 옥타히드럴이고요. 그 6배위 옥타히드럴에서 두 개, 세 개로 갈라졌던 게 지축 리간드를 아예 빼버려서 사각평면형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데 그때 요 d 오비탈의 기하학적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누가 어떤 오비탈인지 요 그림을 보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런 그 대칭적인 기하 구조에서 축 방향이 바뀔 때 변화되는 d 오비탈의 구조를 설명하는 원리를 얀텔러 이펙트라고 하고요. 그 얀텔러 이펙트를 사실은 원리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그룹 시올이라고 하는 기하학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야매로 이 얀텔러 이펙트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알겠죠? 사실 이 설명은 야매 설명이에요. 그럼에도 정식으로 배운 얀텔러 이펙트의 결과랑 같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게 뭐냐면 설명을 하고 그럼 이 설명을 통해서 누구에 대한 이해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느냐? 4배의 사각평면형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요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네. 주성이 알겠니? 선생님. 다 썼어요? 네, 또 뭐? 쿠키 드실래요? 자, 그다음 이 얀텔러 이펙트에서 이제 묘하게도 어떤 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G축이 변화되면 그냥 얇게도 편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줘. 이게 선호되는 전자 배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대표적으로 D9입니다. D9 전자 배치. D8 안 됐어요. 이제. 자, 그럼 여러분 D9 전자 배치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구리 2+요. 자, 구리의 원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구리 같은 경우는 중성이면 3D10 4S1이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2+를 만들면 전자 몇 개 띄어내는 거예요? 2+면 전자 몇 개 띄어내는 거예요? 네. 2개 띄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하나 띄어내고 여기서 하나 띄어내면 D9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여기서 D9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D9이면 얘가 정확한 정팔면체가 될 때 전자 9개를 배치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뭐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이때 이놈을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지축을 확장한 다음에 여기다가 D9 전자 배치를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전자를 9개 배치시키면 되지. 그 9개 배치시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구분이 없었던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에 비해서 1만큼 안정화된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1만큼 불안정한 오비탈에 전자가 1개가 들어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불안정해졌지만 2개는 더 안정해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이 상태 전자 배치에 비해서 이 상태 전자 배치가 불리해진 거예요? 더 안정해진 거예요? 안정. 더 안정해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D9인 구리 이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Z축 리간드가 약간 확장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네. 그 얀텔러 이펙트로 설명을 하는 것은 특정 전자 배치에서 나타나는 기하 구조의 변형을 위해서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질문. 네, 그다음 뭐 자, 2일로 전자배치 있잖아요. 뭐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Z제곱. 네, 여기 세 개가 있는 게 한 개,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네. 근데 왜 안정하시다고요? 질문이 아니야. 어허.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요까지 여기를 만약에 이제 기준으로 잡는다면 요쪽 에너지를 5분의 3 델타 O로 볼 수 있거든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델타 O니까 여기를 0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여기 에너지 준위를 5분의 3 델타 O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 델타 O라고 에너지 규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을 3대2로 평균을 하면 0이 될 테니까. 알겠죠? 네. 그럼 이때 이 각각의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요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때 이 녀석의 총 토탈 에너지는 5분의 3 델타 O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뭔지 알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것에 의해서 이놈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요 에너지 준위에 대해 1만큼 플러스 델타 1
만큼 불안정해지고 얘는 마이너스 데타 1. 마이너스 델타 1만큼 안정해졌을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럼 이때의 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5분의 3 델타 5 더하기 델타 1 곱하기 1 더하기 5분의 3 델타 5 빼기 델타 1 곱하기 2. 무슨 말 알겠어요? 예. 네.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이 전자 세 개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양쪽 계산하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조금 더 커졌고 어디가 조금 더 작아졌냐고요. 보이네요. 조금이지만 이쪽이 조금이라도 작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D9 전자배치 같은 경우는 금속이 D9이 되면 이게 기가 막히게도 정육면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약간 뒤틀린 팔면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되셨죠? 이 논리를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사실은 있어요. D9만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한 전자배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없이 많은 중요한 전자배치 중 D9만 하나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D9이 되면 약간 뒤틀려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약간 확장한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있는 4배의 사각평면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게 얀텔러 이펙트고 요걸로 연결을 지어서 누구 설명을 해볼 거냐? 이제 요 놈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알겠죠? 됐죠? 됐죠? 알겠죠? 됐죠? 자, 빨리 필기 마무리하세요. 뭐가 똑같아. 정사면체 소식. 그건 정사 배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사면체인지 저건 근데 왜 D8이가 돼 있냐고. 아니 그 디나이는